안녕하세요. 저는 10대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이 신청사연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서 그나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낙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이죠. 이 채널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여 시기 좋게도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보다도 직급을 빨리 달았던 케이스였죠. 어린 나이에 빨리 진급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에서 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직장 내 질투라든지 여자가 승진을 했다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열심히 했어요. 최대한 능력을 어떻게든 보여주겠다는 마인드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그렇게 이악 물고 회사를 다닌 결과 최연소 나이에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렇게 일에 빠져 살았을 무렵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건 바로 직장 후배였습니다. 아니,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거리처가 그렇게 한다고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너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 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근데 그쪽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한 거예요. 일단 제가 다시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팀장님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제 남편은 직장 후배였어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진 않지만 착하고 성실한 후배였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회사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기가 아닌 후배였어요. 독하게 일만 하던 저에게 안시처 같은 존재가 되어준 것도 남편이었어요. 남들은 독하다, 여자가 저렇게 악자 같아서 뭐하냐라고 욕했지만 남편은 늘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사회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2년 차라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월급을 내가 뻔히 아는데 자기 씀씀이가 좀 커서 그런가?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시고 돈벌이 수단이 안 되시니까 내 월급으로 엄마가 생활을 좀 하셨거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 미안해. 그래도 이제 아버지도 다시 취업하시고 하셔서 결혼하면 절대 이런 돈 문제는 걸림돌 되지 않을 거야. 뭐 돈이야 다시 모으고 하면 되지만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을 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봐. 결혼을 하면 우리가 가정이 따로 생기는 거잖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알겠어. 그래도 헛돈 쓴 게 아니니까 뭐. 결혼을 하려고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말에 뭐 이해는 가더라고요.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과 저희 집에서 조금 도와주신 돈으로 회사 근처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의 경제력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갈 상황과 남편의 성실한 점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금전적으로 여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 주는 것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더 나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 평생 사랑받고 사는 게 아빠는 제일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서방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뭐하니? 가정적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 돈보다는 마음 씀씀이가 최고야. 얼마나 자상하고 너한테 잘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잘 살아봐, 우리 딸, 알겠지? 고마워요. 그래도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나 집 하는데 보태주시고 내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고마워서. 자식 하나 딱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못 해주겠니? 걱정 말고 잘 살기나 해. 엄마 아빠는 그거만 바라니까 알겠지? 다행히도 제 행복만을 빌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본격적인 신혼이 시작되었어요. 신혼 생활이 시작되니 처음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동반자로서 산다는 것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결혼 전 그렇게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좋은 말씀만 해주시던 분은 결혼 후 완전 남이 되었어요. 당황스럽고 이런 게 10월드인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너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좀 들러라. 어쩜 코빼기도 안 비추니? 그게 며느리 태도야? 결혼을 했으면 이 시집안 사람인데 우리 집 가풍을 익혀야 할 거 아니야? 너 설마 우리 돈 좀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너 그러면 진짜 안 된다. 알겠어? 에이, 어머님. 요새 회사가 이런저런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네, 오늘 서리 씨랑 같이 들릴게요. 걱정 마세요. 빨리 와. 그리고 올 때 저녁도 해 먹어야 하니까 장 좀 봐와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는 올 때 장까지 봐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이니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퇴근 후 같이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을 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 또다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댁을 무시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트집을 잡으시며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얼씨구, 너희 6시에 끝나는데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와? 네가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시간이 늦을 수가 있어? 너 말해봐라. 네가 회사에서 우리 서리보다 직급도 높고 뭐 돈도 더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죠? 어머님이 장 봐오라고 하셔서 끝나자마자 장 보고 지금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 얘기가 왜 나오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까도 전화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어머, 언니는 말투가 그게 뭐예요? 무슨 엄마를 가르치는 말투야.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오빠한테 딱 봐도 집에서 어떻게 할지. 뭐라고요? 아가씨, 팩트는 그게 아니죠. 느닷없이 어머님이 갑자기 화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인데 제가 오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훤히 보인다는 말이 좀 듣기 그렇네요. 제가 무슨 이 집의 천적도 아니고. 아, 그래. 엄마랑 너 그만해. 엄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앞으로 자주 들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줬던 분들이 무슨 갑자기 때를 지어 저를 공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그렇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고
식사 후에 어머님이 설거지와 과일까지 깎아오라는 명령에 모든 걸 이행하고 나서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집에 가면서 어찌나 황당하던지 남편에게 말을 했죠. 어머님은 무슨 나를 하녀 부리듯 부리더라? 내가 오늘은 더 이상 큰 소리 나기 싫어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끝나서 장 보고 온 다음에 저녁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또 과일 먹은 거 치우고 내가 이 집 하녀야? 자기 어떻게 한 번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아주 어머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벌써부터 이러기야? 나 진짜 황당해서 그래. 아니 사실 그렇잖아. 원래 며느리라는 게 다 그런 일 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도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근데 내가 거기서 당신 도와준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그냥 이해해. 맨날 도 아니잖아, 어? 뭐? 아, 진짜 당황스럽다. 결혼 전이랑 결혼 후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아, 뭐 또 그렇게 얘기해. 그냥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면 될 것이지. 네가 우리 집에서도 상사인 줄 알아? 그냥 내 말 들어. 처음 보는 남편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날 큰 충격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다음날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미안하다고 해줘서 풀렸지만 말이에요. 그래, 이런 날이 또 얼마나 오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애써 시댁에서 있었던 일은 넘어가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하시더라고요. 한번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드리니 어머님은 당연한 양 저를 부르시며 늘 저를 하대하시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방패막이 돼주지 못했고 오히려 저보고 이해하란 식이었습니다. 주말에 너희 집에 가서 그 이모들 초대 좀 하려는데 어떠니? 아니 우리 동생이랑 언니도 보고 싶기도 하고 너희 집이 넓잖아. 네? 저희 집이요? 아, 어머님, 제가 진작 초대했어야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짬이 안 날 것 같고요. 서리 씨랑 상의해서 날짜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이번 주는 어머님네서 이모님들이랑 식사하시고요. 다음번에. 뭐야? 너 회사가 중요하니? 지금 가족이 중요하니? 아니 내가 내 언니랑 동생 우리 아들 집에서 보겠다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해. 그냥 물어본 거다. 네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음식 장만하면 될 것을 무슨 회사 핑계를 대고 있어? 어머님, 이번 주는 진짜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통보를 하실 게 아니라 저랑 서리 씨랑 상의를 하시는 거죠. 안 그런가요? 또 그 가르치는 말투. 너 집에서도 우리 서리한테 그러냐? 애가 얼마나 기가 눌리겠어. 됐고, 이번 주 토요일이야. 알겠어? 어머님은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전 일을 하다 말고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을 옥상으로 호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게 뭐 별거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편이 아니라 아직도 본인의 부모님에게 독립이 되지 않은 남자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가 됐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이모님들이랑 식사하신다고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나 일 많은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서 어머님 뜻대로 밥 차리고 이모님들 맞이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엄마가? 그래 그럼. 그냥 이모들 초대해서 대접한다고 생각해.
뭐 회사 일은 자기 아니어도 돌아가긴 하잖아. 자기는? 그럼 자기는 뭘 할 건데?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우리 집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머님 말이 법이야? 그럼 어떡해? 그리고 아들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말리냐고. 그냥 네가 이해해. 벽창호같이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전 정말 머리도 아프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결국 그 주말 어머님과 시이모님들을 초대했어요. 음식 솜씨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막상 그 전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왕 오시는 거 잘 대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음식들이 못마땅한지 이모님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님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걸 먹으라고 한 거니? 또 뭐 없어? 이게 다야? 아유, 넌 이런 좋은 집 살면서 손이 왜 이렇게 작니? 참나. 아유, 그러게. 집은 너무 좋다. 아니, 우리 조카가 이런 집에 사니까 언니는 좋겠슈? 발 뻗고 잘 수 있겠는데? 요새 집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언니랑 우리 조카 힘들었겠네. 조카 며느리는 무슨 복이야? 이런 집에 시집도 오고. 네? 뭐 좋죠. 차린 건 없지만 이모님 많이 드세요. 제가 요리 솜씨가 이제 막 늘고 있는 거라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시어머니한테 배워. 그래야 우리 조카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 아니야. 여자는 무조건 내조를 잘해야 해. 조카 며느리는 얼마나 좋아. 음식 솜씨 좋고 내조 잘하는 시어머니 만나서 아주 복이 터졌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분고분하게 내내하며 잘하란 말이야. 내가 우리 언니한테 좀 들었는데 말대꾸도 곧잘 한다며? 그럼 못 써. 땡! 황당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많은 말을 하시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욕을 얼마나 하셨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 이 집을 본인들이 해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겼어요. 솔직히 없이 살아서 자격지심이 가득한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보시고 제가 아가씨 때 여행하면서 모은 기념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시려고도 했어요. 어머, 조카. 나 이거 가져가도 돼? 아유, 너무 귀엽다. 우리 집에 두면 딱일 것 같은데. 조카 집에는 별로 안 어울린다. 어때? 그래, 이모님 드려라. 어머, 언니,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언니네 집에 딱이야. 가져가, 뭐 어때? 우리 아들네 집인데. 아유, 그래도 되나? 다른 것도 골라봐도 되지? 조카 며느리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네. 아주 센스가 있어. 얼마나 돈을 쓰고 돌아다녔는지 아주 집안 곳곳이 여행 기념품이라니까. 벌써부터 걱정이지 뭐. 저리 돈 쓰는 걸 좋아해서. 에휴. 그래도 이런 것도 얻어가고 좋네. 고마워 조카. 가져갈게. 안방에다 두면 딱이야. 예, 너도 골라봐라 어서. 제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모들에게 제 물건을 이것저것 챙겨주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례함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들이 다 가시고 나서 어머님께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뻔뻔 그 자체였죠. 어머님, 정말 무례하시네요. 제 물건을 왜 함부로 이모님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제 욕을 하셨으면 이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로서 뭐 잘못됐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뭐야? 아니, 네 물건이 우리 아들 물건이고 그럼 내 거나 다름없는 거지. 뭘 그렇게 난리를 치니? 너 외동이라 그런지 아주 가족애가 없구나. 애가 어쩜 그리 이기적이야? 아주 나 잡아먹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네 욕할 수 있지. 임금님 없을 때도 욕한다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좀 고분고분 하란 말이야. 넌 안 봐도 훤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님 집 가지 않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굳이 제 욕까지 하실 정도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다는 건데 뭐 어쩌겠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주 싹퉁머리 없는 것 좀 봐라. 아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시애밀 내쫓아? 이게 그냥 아주 버르장머리도 더럽게 없네.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께 나가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 침을 뱉고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제가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남편의 짐을 싸놓고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나가 그냥. 이 집에서 나 더 이상 너희 집이랑 엮기 싫어. 이게 뭐니 도대체? 어머님 애초부터 나 마음에 안 드셨는데 이때다 싶어서 계속 그러시는 거 나 못 참아. 그리고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헤어지자. 깔끔하게 이 꼴 저 꼴 안 보게. 아, 왜 그래? 갑자기 우리가 헤어지긴 뭘 헤어져? 그럼 회사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신 못 그러게 할게. 못 그러게 한다고? 진작 그랬어야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 그냥 깔끔하게 끝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마음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식이 뭔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죠. 막상 아기가 생기고 나니 이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부재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도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지만 많이 참았어요. 애 가졌다고 남들 다 가지는 앤데 너무 우리 아들 부려먹지 마라. 너 회사에서도 네가 상사라며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애쉬게 해줘. 알겠니? 임신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여하튼 부려먹지 말란 말이야. 부려먹다뇨, 어머님. 그리고 요새는 남편이 가정적인 게 좋은 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부장적이게 그러세요? 그래도 아직 시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 가졌다고 네 서방 피곤한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라. 알겠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다른 집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신다는데 그저 저희는 혹시라도 본인 아들 힘들까봐 저한테 딱 잘라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래도 바란 게 없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에게 결핍이 느껴지지 않도록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쁜 아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낸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욱더 인정받는 하루하루였고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남편감을 인사시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남편감을 인사시킨다고 하자 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 이 집을 어떻게 소개해? 집구석도 작아가지고 방이 2개밖에 없는데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도 알잖아. 그 사람 의사인 거. 그래도 엄마니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아, 어떡해. 우리 집 보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게 말이다. 뭐 해주진 못해도 번듯하게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니? 아, 너네 오빠네랑 잠깐 바꿔가지고 강남에 산다고 하면 되지. 어때? 괜찮지? 어차피 내 아들 집인데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말? 아, 신난다. 아, 나 진짜 심란했잖아. 혹시라도 우리 집 보고 실망할까봐. 근데 세원이가 허락해 줄까? 기겁할 것 같은데? 지가 뭐라고 기겁을 해? 내 아들 집인데 지가 뭔데? 하라면 할 것이지. 됐어. 엄마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저희에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처음 듣고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이없게도 어머님과 쿵짝이 맞아 그렇게 하라고 하며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몰더라고요. 다음 주에 설미 남편감 인사 올 건데 강북의 그 집을 어떻게 오라고 하니?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던데 뭐 해주지 못하더라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집 좀 비워줘. 우리 집 갈 거라. 아, 그러면 되겠네. 뭐 하루 정도 오는 건데. 그래도 강남에 사는 게 보기가 훨씬 좋지. 그래, 엄마, 알겠어. 그럴게요. 네? 어머님, 집 보고 헤어질 거였으면 진작 걸러야죠. 그리고 아이 짐이랑 이런 걸 어떻게 옮기라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야? 네가 뭔데 어렵대?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 아들이 된대잖아. 웃기지 말고 당장 바꿔. 알겠어? 하여간 고분고분이 없어. 고분고분이요? 어머님, 집 바꾸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시엠이 재량이다. 집 바꿔라. 알겠어? 그리고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들이 된다는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그러게 말이야. 아,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가족끼리 집 좀 바꾸면 어때서? 난 엄마가 여기 집 달라고 해도 줄 거야. 제정신이야?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야. 당신 권한 있어? 당신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막말로 당신도 저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저 그동안 말 안 하고 살았는데 당신들 진짜 용서 못해. 당장 나가. 어머, 저 눈빛 좀 봐. 아주 잡아먹겠다. 우리 아들이 저런 기에 둘리고 살았던 거 아니야? 아유, 독해가지고 눈빛 좀 봐. 순간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터졌어요. 정말 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 모습을 두둔하는 남편조차 모든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들과 이젠 함께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무엇보다 초등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딸마저도 이런 인간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쿵짝이 맞는 두 모자를 잡아 족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여기서 손절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제 확실히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라고 말이죠. 아들 집? 여기 내 집이야. 주인 재량이니 네 아들 데리고 나가. 당신도 나랑 끝인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당장 나가. 뭐? 너 오늘 잘못 먹었냐? 이혼은 무슨?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모자라서 너 오늘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 고쳐주마. 아주 지잘난 줄 알고 살지? 너 같은 애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알겠어? 버르장머리? 아주 본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하는 말이네. 본때를 어떻게 보여줄 건데? 기가 막혀서 원.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저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며 그 즉시 제 뺨을 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바로 남편의 뺨을 치고 시어머니를 밀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난투극이 이어졌어요. 결국 호기롭게 덤볐지만 제 기세에 시어머니는 나가 떨어졌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신청을 내렸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은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어 결정한 일이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자 남편은 이제서야 큰일이 난 것을 직감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아니, 엄마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리고 나도 집 바꾸는 거 없던 걸로 할게. 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면. 됐어. 이미 끝났어.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너랑은 애초에 엮이는 게 아니었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너란 놈. 돈 없고 마마보이에 지 엄마라면 벌벌벌 내가 미쳤다고 이런 놈이랑. 애는 내가 키워. 너희 같은 집구석이랑 엮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렇게 모진 엄마였어? 우리 애한테 아빠 없는 애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너란 아빠 있을 바엔 없는 게 나아. 그리고 그런 할머니도 필요 없고 구질구질해가지고 너네 집구석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 제가 절대 변할 마음이 안 보이자 남편은 좌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날 맞은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제가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악을 써대며 저에게 욕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본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이 소송이 시누이 남편 될 사람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누이는 파혼을 당하고 말았죠. 시누이가 파혼을 당하자 시댁에선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전 오히려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날 업신여기더니 정말 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거짓된 삶으로 시작될 인생, 애초에 빠그러진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시누이는 울고불고 시어머니도 당황하고 아주 파국이었습니다.
그 의사 사이가 뭔지 참 가관이더라고요. 니년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딸 결혼 파탄 내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아냐고? 그냥 고분고분 12마리나 따르지. 감히 뻗대다가 이런 꼴을 만들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네 눈에 피눈물 낼 줄 알아? 어휴, 독한 것. 마음대로 해. 당신 같은 사람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누가 이기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본때를 보여줄게. 그리고 애초에 의사 집안이랑 이딴 집안이 가당키나 하니? 정신 차려. 당신네는 딱 당신네끼리 모여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민폐 그만 끼치고. 저년이? 아주 말대답은. 그래, 아주 끝장을 보자.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회사 상사에 꼴랑 좀 이씨 살았다고 저러는 모양이지? 너 내가 아주 콧대를 더 꺾어놨어야 해. 어디 여자가 직장 다니면서 콧대를 세우길? 조신하게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고 내내 해야지.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깟 회사 좀 다니는 게 뭐가 유세라고? 겨우 그 이유였어? 그래. 그러니 평생 이렇게 발전도 없고 없이 사는 거지. 아줌마, 이제 저 없으니 잘 지내보셔요. 이혼을 하는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게, 그리고 집이 좀 더 잘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무조건 남편보다 못나서 남편에게 설설 길고 살길 바랬던 거죠. 절대 맞춰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고, 다행히 제가 더 능력이 있고 초등학생인 딸아이의 의사표현으로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셨죠. 남편은 저에게 한 달에 양육비를 주어야 했답니다. 결혼한 기간은 꽤 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재산 축적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고 남편은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희의 이혼 소식을 알고 능력 없는 남편을 물류센터로 보내버렸죠. 아무래도 같은 곳에서 계속 부딪히는 게 불편할 것 같다는 회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물류센터로 발령이 나자마자 한탄을 하더군요. 네가 회사에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이게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뭐야. 어떻게 내가 물류센터로 갈 수가 있어? 네? 저기요. 저 엄연한 그쪽 상사거든요?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니 공과사는 구분해 주시고 당신같이 모질이한테는 물류센터가 딱이네요. 알겠어요? 그동안 공짜로 회사 돈 받아갔잖아. 이제 몸으로 보답해야지. 더 이상 말 걸지 마. 아, 진짜 너무한다. 아니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진짜야, 제발. 그때도 한 번 봐줬지 내가? 나 더 이상은 안 참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더라. 그냥 너네 엄마랑 네 동생이랑 그러고 살아.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다 끝이 났어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이는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참 회사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은 차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오히려 워킹맘으로서 정말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죠. 누군가 저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평화롭더라고요. 한편으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일찍 철이 들어 제 선택을 존중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딸이 행복해지는 것, 딱 2가지예요. 이 2가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열심히 일하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싱글맘, 싱글파파 분들이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